안녕하세요. 무비조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 인생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뭔가 따뜻한 게 온몸에 확 퍼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막을 내린 드라마, 바로 미지의 서울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라마들 보면 자극적인 사건, 빠른 전개, 막장 코드가 거의 필수 공식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마치 세상의 속도에서 딱 한 걸음만 비켜서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곁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와서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깊은 위로를 건네주더라고요. 누군가는 에이,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바로 그 순하고 따뜻한 힘이야말로 지쳐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처방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완벽했던 결말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보면서 드라마가 우리 마음에 남긴 아름다운 질문과 짙은 여운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상처 입은 우리 영혼에 따뜻한 처방전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위태롭고도 절박한 거짓말, 바로 삶의 교환에서부터였죠. 얼굴만 똑같을 뿐 살아온 환경부터 성격, 가치관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 흙냄새와 정겨운 사람 냄새가 더 익숙했던 시골 여자 박미지,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와 철저한 의명성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도시 여자 박미래. 이 두 인물을 연기한 박보영 배우님, 와, 진짜 이건 연기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그냥 신들린 경지였어요. 단순히 1인 2역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미지와 미래, 두 명을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 여자 행세를 하는 어설픈 시골 여자 미지, 그리고 시골 여자 행세를 하는 까칠한 서울 여자 미래까지. 사실상 한 스크린 안에서 네 개의 다른 영혼이 살아 숨쉬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한 겁니다. 먼저 미래의 삶을 대신 살게 된 미지를 볼까요? 미지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미로 그 자체였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옷, 낯설고 세련된 말투,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명품샵에 들어가서 괜히 주눅 들고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 모습,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수많은 좌절과 실수의 끝에서 미지가 역설적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진짜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거죠. 결국 수십 번의 낙방 끝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다시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찾는 걸 넘어서 가짜 삶 속에서 진짜 진화다운 꿈을 찾아낸 한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반대로 미지의 삶을 살게 된 서울깍쟁이 미래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녀에게 시골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정체의 공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오직 효율과 성공만을 향해 질주해왔던 그녀에게 땀의 정직한 가치와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시골의 시간은 그저 느리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던 서울의 삶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에 이슬을 맞으며 탐스런 딸기를 직접 따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설픈 농기계 운전을 배우면서 미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관계와 정의야 말고 이 차가운 현실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 있는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는 사실을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차가운 숙자가 아니라 내 땀으로 직접 키워낸 딸기의 새빨간 빛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심장이 뛰고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결국 이 자매의 위험천만한 역갈 연극은 서로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를 꽁꽁 가두고 있던 낡고 비좁은 세계의 문법을 깨부수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가장 절박하고도 용감한 여행이었죠. 자, 그리고 이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진짜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매력적인 두 쌍둥이 자매의 성장서사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그 안에 품고 있는 복잡한 그늘과 따뜻한 온기를 다층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비밀을 간직한 건물주야 김로사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남자 이호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로사라는 인물 기억나시죠? 늘 우아하고 친절하게 자신을 김로사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현상월.
과거의 끔찍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구의 신분을 빌려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이야기가 당연히 단순한 범죄 고발이나 심파적인 사회적 단죄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우리의 예상을 완벽히 배신합니다. 대신 그녀가 김로사로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선의와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정말 놀랍도록 따뜻한 전개를 보여주죠. 그때 그 상현의 대사,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텐 그냥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와, 이 대사 나올 때 진짜 소름 돋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웃들의 간절한 탄원은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낙인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현재 진행형이 선인인가? 드라마는 차가운 처벌이 아닌 따뜻한 용서를, 날선 단죄가 아닌 깊은 이해를 선택하면서 법이라는 잣대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노사가 마침내 무거운 과거의 짐을 벗고 진짜 현상월이라고 당당히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삭막하고 차가워 보이는 서울이라는 도시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연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호수. 모두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던 그 결정적인 순간 남자 주인공인 이호수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은 드라마 최대의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빛나는 서사적 장치였어요. 이건 진짜 대박 반전이었죠. 그의 굳게 닫힌 귀는 어쩌면 그동안 타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그의 단단한 내면을 상징하는 은유와도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그는 당연히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숨막히는 침묵의 세상 속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미지의 기쁜 눈빛, 서툰 수화로 필사적으로 전해오는 따뜻한 진심, 그리고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소리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교감이었던 거죠. 이 시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는 끔찍한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끝까지 그의 청력이 회복되었는지 아닌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바로 사랑이라는 언어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갈등이 행복하게 봉합되고 모든 인물들이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후에도 미지의 서울은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에 두 가지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바로 드라마 내내 끊임없이 등장했던 그 새의 정체와 제목 미지의 서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주인공들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끊임없이 창가에 날아와 맑은 소리로 노래했던 그 작은 새, 기억나시죠?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 새가 일찍 세상을 떠난 월순 할머니의 환생이거나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사자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믿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모습을 바꿔서라도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동화 같은 믿음. 이건 이 드라마가 지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판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새는 어쩌면 인물들 각자 내면에 존재하는 희망과 자유를 향한 갈망, 그 자체로도 읽힐 수 있어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새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다시 날아올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의 의미를 혼자 조용히 곱씹어보는 동안 우리는 드라마의 짙은 여운 속에서 더욱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서울은 어떤 공간입니까? 드라마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질문으로 끝냅니다. 처음 인물들에게 서울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과 막연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냉혹한 정글이었고 아픈 상처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익명의 마션이었죠.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공간이 아닙니다. 미지가 상담사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미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을 엿보며 호수가 사랑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현상월이 진짜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새 출발을 하는 곳. 바로 각자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땅, 미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한 도시의 의미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새롭게 쓰여진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지의 서울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다정하고 따뜻한 응원가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모든 끝은 결국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소중한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나 따뜻하게 다독여줍니다.
드라마 속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땅을 묵묵히 읽어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발점에 선 주인공들처럼 이 드라마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당신의 오늘과 내일 또한 누군가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지의 서울이 남긴 이 벅찬 온기가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꼭 들으러 와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